2020학년도 수시 입학 전형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한성대학교 입학 홍보처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영상이고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전 발표자 입학사령관 김태훈입니다. 먼저 본 영상은 2020학년도 입학 전형하고 동시에 전년도 입시 결과, 2019학년도 결과와 동시에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들과 그다음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성대학교는 정원 내에 1463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시 76%, 그다음에 정시 23%로 학생을 나눠서 선발하고 있고요. 근본 영상에서는 수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시는 크게 세 가지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정시는 한 가지 전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수시 교과 성적 우수자는 370명의 학생들을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라고 하죠.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한성인재 전형은 160명의 학생들을 서류평가 60과 교과 성적 40을 합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성 우수자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380명의 학생을 내신 성적 60과 적성 성적 40%를 갖고 합산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성대학교 그 전형 설명드리기 전에 전공 트랙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학교랑 달리 학과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고 통합해서 학부 단위 또는 공과대학은 단일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문예술대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공학대학을 각각 계열별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이나 다양한 트랙들을 본인들이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2학년 올라갈 시점에서 두 개의 전공 트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한성대학교는 학부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파란 색깔 진한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예술대학은 인문학부, 그다음에 예술학부 계열로만 선발하고 있고요.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부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인문학부 또는 사회과학부를 앞서 말씀드린 수시 전형을 통해서 입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디자인대학 같은 경우는 패션학부와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 그리고 ICT 디자인학부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 융합공학부, 스마트 경영공학부 총 4개 학부가 위치되어 있는데 앞서 문과계열 학생들하고 달리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IT 공과대학 단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올라갈 때 2개의 전공을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전공 트랙 1번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입학한 사회과학부라고 한다라면 그 학부 내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트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입학한 사회과학부 내에서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인문학부 또는 IT 공과대학 내에서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과학부 내에서 학생이 기업 경제분석 트랙을 선택하고 두 번째 트랙은 IT 공과대학 내에서 빅데이터 트랙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적혀 있는 것처럼 주간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190여 개의 전공 트랙 조합이 개설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야간학부 같은 경우는 150개의 트랙이 조합돼서 펼쳐서 학생들이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간 220명의 학생들, 야간 150명의 학생들, 합 370명의 학생을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성적 100%, 내신 성적 100%로 학생들을 우선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한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문과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패션 산업학부, 그다음에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 같은 경우 주간의 기준 2개 합 6, 그다음에 야간 기준은 2개 합 8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과생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IT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2개 합 7, 그다음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2개 합 8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의 가장 큰 변별력은 하단에 적혀 있는 것처럼 수능 최저한 기준의 충족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 기준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학교는 주간, 야간 모집 인원을 구분 짓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주간에서 가장 높았던 경쟁률을 보여주는 곳은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주간의 경쟁률은
7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야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가 11대1 경쟁률이지만 전체 경쟁률은 다소 낮게 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과 성적 컷과 그다음에 충원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간입니다. 가장 높은 내신 성적을 보여준 것은 사회과학부입니다. 2.97의 최종 등록자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공과대학의 2.99의 최종 등록자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최종 등록자의 내신 평균대는 패션학부 3.16의 내신 성적이었습니다. 하단에 최초 합격자의 평균 성적과 두 번째 최종 등록자의 내신 성적 평균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하단에는 각각 모집 단위별로의 충원율입니다. 가장 높았던 충원율은 보시는 것처럼 사회과학부가 110.2%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쉽게 저희가 선발하고자 할 인원의 한 바퀴 정도 해당하는 인원들을 선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채 한 바퀴가 되지 않는 75%로 좀 다소 낮은 충원율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야간입니다. 야간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최종 등록자의 평균 컷은 인문학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28의 내신 평균점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이 사회과학부가 3.57의 내신 평균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낮았던 내신 평균 값은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가 3.96의 최종 등록자 내신 평균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간하고 동일하게 내신 성적의 수능 최저한 기준 2개와 8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내신이 주간 대비 0.3에서 0.5 정도 낮게 평균값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맨 하단표에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주간 대비 20-30%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과학부가 가장 높았던 충원율 77%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낮았던 계열은 앞서 주간하고 동일한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가 25%밖에 돌지 않는 충원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합격자 기준의 교과 성적 전체 구간입니다. 먼저 파란색 그래프는 주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는 야간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주간과 야간을 일정 부분 비교하실 수 있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인문학부는 1.90부터 최초 합격자가 배출이 됐었고요. 맨 끝선인 3.56을 학생들이 문을 닫고 들어왔다는 표현을 최종 컷이 그렇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 보시는 것처럼 주간 기점 평균선부터 2.76부터 해서 3.70까지 해서 최종 컷이 형성이 됐었고요. 패션학부 같은 경우 2.31부터 3.54까지의 전체 합격자 구간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 같은 경우는 2.49부터 3.57까지 내신 성적대가 분포가 되었었고요. 야간학부 같은 경우는 앞서 인문학부와 동일하게 주간의 평균선부터 3.13부터 형성이 돼서 4.15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가운데 들어가 있는 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최종 등록자의 최종 분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간 기점으로 보시면 앞서 3분의 1 지점부터 최종 등록자들이 배출이 돼서 거의 최종 마감하는 학생들하고 거의 동일한 성과를 내려오고 있고요.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 같은 경우는 그런 속성에서 굉장히 벗어나서 맨 끝선에서 4.0 기점으로 해서 야간이 형성되는 최종 등록자 구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과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역일 수도 있겠는데요. 전체 지원자 기준을 따졌을 때 수능 최저한 기준의 충족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면 주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52%의 충원율 평균을 보여주고 있고 야간 같은 경우는 60%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보시면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가 앞서 경쟁률 상에서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도출되고 있지만 그 학생들의 충족률 같은 경우에는 24%, 야간 같은 경우 26%로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교과 전형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수능 최저한 기준 충족률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되냐가 아마도 그 교과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끝선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또는 내려갈지가 결정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교과 성적 우차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성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한성인재 전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인재 전형의 경우 지원 자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3개 학기, 3학년 1학기를 포함하여 3개 학기 이상 있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형 방법이 서류 종합평가 60%와 교과성도 4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특성화고 검정고시 출신자 및 국외 고교 졸업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은 주간의 경우 80명, 야간의 경우 80명, 총 160명을 2020학년도 한성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성대학교 한성인재 전형의 특징은 서류 종합평가 중심을 선발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40%가 반영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인 교과 반영 비율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접고사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서류 종합평가가 가장 중요한 변별력을 나타내는 전형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성인재 전형에서는 서류 종합평가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해야 될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될 텐데요.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 수험생들이 준비해야 될 서류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총 4개의 문항으로 1, 2, 3번은 대교육 공통 문항을 적용을 시키고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한성대학교 자체 문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 문항의 경우 한성대학교에 지원한 지원 동기와 졸업 후에 진로 계획에 대해서 천자 이내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소개서 1번의 경우 보통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학업이라는 것입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얼마나 학업적인 부분에 노력을 기울였는지 부분을 과정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번을 통해서 한성대학교 평가 항목 중 100점 중에 30점을 차지하는 지적 탐구력 부분을 가장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미 있는 활동을 3가지 이내로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이 3가지 이내의 활동을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를 잘 구상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2번 항목에서 전공 및 계열 적합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미 있는 활동 3가지를 뽑았을 때 한성대학교 지원하는 학과, 학부 또는 트랙 중심으로 본인이 한 활동을 중심 바탕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을 골라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3번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중에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 것인데요. 이 자기소개서 3번을 통해서는 인성 및 사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중에서 본인이 정말 의미 있게 활동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여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지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4가지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탐구력이 30점, 전공 적합성이 30점, 인성 및 사회성이 20점, 발전 가능성이 20점으로 4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적 탐구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기소개서 1번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에 기울인 노력들,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에 보인 전공 관련 교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과목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학업적인 부분을 정성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한성대학교는 학부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학부와 관련된 계열 단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지원 전공과 관련한 본인의 비교과 활동들을 중심으로 전공 적합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성 및 사회성과 발전 가능성 각각 2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인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성실성 있게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년도 한성인재 전형 수시 전형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집 단위별 경쟁률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간의 경쟁률은 11대 1, 그리고 야간의 경쟁률은 6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부는 주간과 야간을 모두 포함해서 패션 학부가 가장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간의 경우 16대 1의 경쟁률, 그리고 패션 학부 같은 경우는 야간의 경우 1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가장 낮았던 경쟁률을 나타낸 학부는 사회과학부가 주간, 야간 모두 동일하게 사회과학부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학생들의 교과 등급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교과 등급, 평균 교과 등급은 참고용으로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의 경우 최초 합격자 같은 경우는 물론 모집 단위별로 좀 다르겠지만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정도의 성적대를 보이고 있고요. 최종 등록자의 경우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성적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 중에서 최종 등록자의 교과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패션학부로 3.3등급으로 나타났고요.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IT공과대학으로 3.48등급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충원률을 살펴보시면 교과 전형에 비해서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충원률이 많이 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돌았던 교과 전형의 충원률이 100%로 IT공과대학이었고요. 그리고 패션학부가 60%로 충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야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최초 합격자의 경우 3등급 후반, 중후반의 교과 등급을 나타내고 있고 최종 등록자의 경우 3등급 중반에서 후반, 4등급 초반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사회과학부로 3.68등급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IT공과대학으로 최종 등록자 교과 평균 등급이 4.13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간 학부의 경우에는 주간보다는 충원률이 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원률이 40%에서 50%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최초 합격한 학생들 그리고 최종 등록한 학생들 기준으로 저희 교과 성적 전체 구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간의 경우에는 2등급 초반부터 4등급 초반까지 아주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IT공과대학의 경우에 최초 합격자의 분포도가 아주 주간의 분포도가 넓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야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등급 중반에서 5등급 초반까지도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집 단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류 종합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의 범위가 아주 넓게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성적대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종 등록자의 경우에는 특히 주간의 경우는 인문학부와 사회과학부 모두 거의 앞쪽 성적대 학생들도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자와 최종 등록자의 어떤 성적 범위대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패션학부 IT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앞쪽에 성적 좋은 친구들이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넓게, 여전히 최종 등록자도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의 경우에도 최초와 비슷하게 성적대는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문학부의 같은 경우에는 5등급 때까지 학생들의 교과 성적대가 분포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과 성적으로만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분포도가 교과 및 비교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어서 넓게 분포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부 교과 등급에 따른 학생들의 서류평가 점수를 받은 걸 전 분포도로 저희가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요. 주간과 야간 모두 학생부가 동일한 교과 등급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양한 서류평가 점수를 받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류평가 점수가 이제 500점 이상 되는 경우에 이제 합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한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대 학생들이 최종 등록자 분포도로 나타남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3등급에서 3.5등급 대 교과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은 내신과 비교과가 좀 균형 있게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이었고요. 3.5등급부터 4.5등급까지 내신 성적은 다소 낮지만 이제 합격한 친구들은 비교과 위주의 계열 관련 활동들이 좀 많은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류 종합평가를 중심으로 계열별 비교과 활동을 중심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성우수자 전형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적성우수자 전형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한성대학교에 지원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입시 결과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성우수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내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들 누구나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선발하는 인원은 전체 380명입니다. 모든 한성대학교 전형에 있어서 주간, 야간을 나눠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적성우수 전형도 주간 233명, 그 다음에 야간 147명의 학생을 분할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일관 합산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 60%와 적성고사 성적 40%를 합산해서 그 두 가지 성적만 갖고 학생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1시간 내에 전체 적성고사 문제 60문제를 학생들한테 제시해서 풀게 하고 있고요.
각각 국어, 수학 총 30문제 해서 전체 60문제를 학생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계열에 따라서 국어와 수학의 점수 배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 점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인문학부와 패션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의 점수 배점이 6점인 반면에 IT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이 점수 배점이 높게 6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회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의 점수 배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학생께서 본인이 유리한 그리고 본인이 또는 강점을 갖고 있는 과목에 따라서 지원한 계열을 좀 선택하는 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먼저 한성대학교는 수능 보기 전에 적성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0월 20일 일요일 날 현재 적성고사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성고사를 준비한 학생들께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선행학생 영역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필수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체크하시면서 문제풀이랑 그다음에 문제 출제 의도 같은 부분들이 선행학생 영역평가 보고서에 굉장히 자세히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한번 판단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교과 전형인 적성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문제 출제 원칙, 난이도, 당락의 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고사 보는 대학교 동일하게 고등학교 교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성대도 동일하게 국어와 수학 두 가지 과목 내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교과서 기반에서 학생들께서 풀고 계시는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수능 난이도에서 60에서 70% 좀 낮춰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대다수의 학생들이 3, 4, 5등급, 6등급의 학생들이 범주내에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간에 변별력을 주는 게 저희가 출제하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 구분되는 부분이 수학에서 가형을 푸느냐, 나형을 푸느냐인데요. 한성대 적성고사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 출제 범위 내에 수학 나형 영역에서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투,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범위 내에서만 수학 문제 전체 3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간에 가장 많이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부분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계열에 따라서 점수 배점이 달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려는 계열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수학 문제를 먼저 풀거나 또는 국어 문제를 먼저 푸는 그 선택적인 사항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IT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점수 배점이 6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쪽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먼저 수학을 푸는 방안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서 모든 전형에서 주간, 야간을 동시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야간 학생들 지원자분들이 많은 이제 궁금증 갖고 있는 게 그럼 적성고사 문제도 주간, 야간이 좀 달리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주간, 야간 동일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입시 결과 분석을 해보면 수학에서 조금 더 정답률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푸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수학에서 3문제, 4문제 정도가 좀 달리 낮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반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정답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사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문제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풀고 있는 문제 유형하고 거의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성대학교 오셔가지고 문제를 푸실 때도 그 부분 난이도가 좀 낮게 느껴진다. 그리고 실제 정답률도 높게 도출되는 것도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한성대학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0일 날 저희가 적성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9월 말부터 10월 초부터 여러 적성 보는 대학교의 시험을 응시하면서 일정 부분 하단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적성고사, 객관식 문제를 짧은 시간에 푸는 이 문제에 일정 부분 단련된 학생들이 한성대학교에 수능 보기 직전까지 와서 한성대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푸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학생들의 정답률이 높게 도출되는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실제 작년도 한성대학교가 학생들한테 제시했던 적성고사 문제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한테는 이 문제집과 OMR 카드 이 두 가지만 제시가 되고 있고요. 하나의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께서 수능처럼 국어, 그다음에 수학 별도의 어떤 문제지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권 안에 1번부터 30번까지 국어가 형성되어 있고 31번부터 60번까지 수학이 전체 60문제가 하나의 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합격의 팁에서 본인이 지원하는 계열에 따라서 국어를 먼저 풀지 수학을 먼저 풀지를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선행학생 영암평가 보고서나 한성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의 기출문제에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수능 형태랑 거의 동일합니다. 한 시간 내에 전체 60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나 문제의 난이도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어가 1번부터 30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 보시면 수학입니다. 수학은 31번부터 60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어랑 달리 수학 같은 경우는 우측편에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여백을 두어서 수학 문제를 공간을 두고 저희가 문제지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OMR 카드입니다. 한성대학교가 23명이 할 때 굳이 그 프레젠테이션에 OMR 카드를 제시해서 학생들한테 안내드리는 이유가 전체 60분 내에 60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먼저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60번까지 OMR 카드 전체적으로 마킹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안내드리고자 OMR 카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형태도 A4 사이즈로 굉장히 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0분 내에서 실제적으로 OMR 카드 마킹하는 5분에서 7분 정도는 좀 빼시고 문제 푸는 시간을 체크를 하셔야지만 실제 고사장 오셔도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제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그 시간 조정을 잘 못해서 일정 부분 우측편에 40번부터 또는 끝에 60번까지 일정 부분 마킹을 못하고 내출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유념하셔가지고 기출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적성고사 작년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단위별 경쟁률이고요. 주간, 야간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간의 경쟁률은 24대 1, 야간의 경쟁률은 8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았던 경쟁률은 주간 27대 1 정도의 경쟁률로 도출되고 있고요. 야간 같은 경우도 IT 공과대학에서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가장 높게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성우수 전형의 모집단위별 교과 등급입니다. 먼저 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를 비교하는 그래프고요. 앞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나 한성인재 전형하고 좀 달리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의 내신 평균 값이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단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충원율 자체가 크게 변동값이 없습니다.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낮은 10%에서 30%밖에 충원이 안 돌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가 대다수 80에서 90% 학생들이 거의 등록하는 경향성이 적성우수자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과학부가 최종 등록자 내신 평균 3.71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패션학부가 4.15로 전체 내신 평균에서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이제 자료는 전체 학생들의 구간대라기보다는 등록자 기준 내신 평균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적성우수자 전형의 야간 학부 학생들의 교과 등급입니다. 주간 대비 0.3에서 0.5 내신 등급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높았던 내신 평균은 사회과학부 최종 등록자 4.32가 가장 높은 내신 평균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낮았던 내신 평균 값은 IT 공과대학이 4.65로 가장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인문학부 28.6%, 그 다음에 사회과학부 25%, 패션학부 20%, IT 공과대학 23.2%, 가장 낮은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적성우수자 전형 야간학부 개념이 가장 충원율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학생들이 최초 합격이 되면 등록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성우수자 전형의 전체 합격자의 내신 구간 폭입니다.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IT 공과대학의 전체 합격자의 내신 구간대입니다. 2.34 내신부터 5.19까지 굉장히 넓게 내신 구간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야간도 마찬가지로 3.40부터 5.74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패션학부 같은 경우 가장 내신폭이 좀 짧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3.12부터
4.64까지가 내신폭이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적성고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의 변별력보다는 적성고사에서 몇 개까지 맞추냐, 그다음에 적성고사 성적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전형의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체 합격자 기준 따졌을 때 가운데 밴드는 이제 최종 등록자의 내신 구간폭이고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앞서 교과나 적성 대비했을 때 최초 합격자가 거의 동일한 내신 밴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패션과 IT 공과대학의 주간에서 일정 부분 학생들이 이탈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인문학부나 사회과학부, 그 다음에 패션 IT 공과대학의 야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최초 합격자가 등록하는 내신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적성 우사 전형의 가장 중요한 모집 단위별 적성 정답의 개수입니다. 국어, 수학 두 가지 과목 각각 30문제 총 60문제를 풀고 있고요. 먼저 그래프는 주간의 값들입니다. 인문학부, 사회학부, 패션, IT 공과대의 평균값은 전체 60문제 가운데서 53개 문항까지 맞췄었습니다. 최종 등록자, 그 다음에 국어 28문항,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최종 문항 25개까지 맞추는 값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30개 문항 가운데서 28개까지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값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수학 같은 경우 25개까지 평균적으로 90점 이상에 해당되는 값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야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성고사 전형의 국어, 수학에서 주간과 야간의 문제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푸는데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평균값이 48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하고 한 6개, 적게는 4개 정도의 모집 단위별로 차이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어 같은 경우는 평균 하나밖에 덜 틀리는 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 3개에서 4개 정도 정확하게 좀 낮게 형성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신밴 구간에서 주간을 쓸지 야간을 쓸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수학의 정답값에 어디까지 도달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주간을 쓸지 야간 쓸지를 지원하실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적성우사 전형의 모집 단위별 적성 정답 개수 전체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합격자 기준이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주간 기준, 그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는 야간 기준입니다. 각 모집 단위별로 이제 비교하실 수 있게 그래프를 작성을 하였고요. 전체적으로 각각 국어, 수학 30문제 전체 60문장 문항 가운데서 맞춘 개수입니다. 인문학부, 사회학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58개까지 맞춘 학생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끝성 같은 경우 47개, 그 다음에 51개까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간학부 같은 경우는 주간 대비 4개에서 5개 문항이 빠지고 있는데요. 아마 개수의 차이는 수학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회학부 야간 같은 경우 55개부터 43개까지 맞춘 학생들이 합격자로 배출이 됐었고요. IT 공과대학 같은 경우 주간 57개부터 47개까지 합격자가 배출됐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 55개부터 42개까지 합격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내신 성적 간의 변별력 차이가 크게 없다는 점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적성에서 수학의 개수가 몇 개까지 맞출 수 있느냐, 또는 인문학부에서 국어의 개수가 몇 개까지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 당락률을 결정을 짓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등록자 구간인데요. 앞서 내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합격자들이 최초 합격자가 최종 등록까지 이어지는 경향성이 80에서 90%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밴드 값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성우사 전형의 개수와 교과 등급의 분포도를 이해하실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주간, 야간 좀 나눠져 있고요. 먼저 보시면 주간 같은 경우 파란색 그래프가 전체 합격자들의 위치값들이고요. 빨간색 값이 합격자들의 분포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주간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 평균 때는 3.85 정도의 내신 구간대에서 앞뒤로 한 0.5 정도의 간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적성의 개수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52.5개까지 평균값에서 하나, 두 개 정도가 앞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 전체 합격자가 내신 평균대가 4.40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내신 폭의 값이 좀 더 벌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0.5까지, 뒤로는 0.7까지 값들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적성의 개수는 47.7개가 평균값이 되어 있고, 반면 문제의 개수 차이는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5개부터 아래로는 3개 정도까지 덜 푼
학생들까지 합격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여기 같은 경우는 내신의 영향력이 주간보다 조금 더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적성후사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020학년도 수시 입학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6일 금요일부터 9월 10일 화요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적성고사 실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날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적성후사 전형 학교에 오셔가지고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고 예정에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수능 보기 이전에 11월 8일 금요일에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면접고사나 그 다음에 실기고사 일정은 개별 전형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참조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상대학교 2020 수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영상에 따라서 각 전형의 특징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학교 인팍 홈페이지 Q&A를 통해서 추가적인 질문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9월달 입학 전형 일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차근히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입시 결과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